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을 앞두고 대구에서 진실한 친박을 일컫는 이른바 진박 논란이 한창인데 경북으로도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오늘 경주를 찾아 김석기 예비후보 지지를 표명했는데 다른 후보들은 편가르기와 패거리 정치로 혼탁 선거를 부추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진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홍문종 의원이 오늘 경주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김석기 새누리당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김 후보가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능력을 입증했고 경주의 현안 해결을 위해 적임자라며 지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항공보건사업 이거 빨리 하려면은 결국은 우리 참 국회의원 이 좋은 분이 오셔가지고 힘을 좀 써야 이게. 다른 예비 후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편가르기와 패거리 정치로 혼탁 선거를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경선을 코앞에 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는 민의를 왜곡하고 경주 시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어서 반드시 역풍을 맞을 것입니다. 또 진박을 가르는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 경선이 그 진박이나 친박의 어떤 계파적인 개념보다는요, 그 정책 그리고 인물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당초 친박으로 분류돼 국회에 입성했던 정수성 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시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 시작된 새누리당 내 진박 논란이 경북으로도 확산되면서 지역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4.13 총선을 60일 앞둔 내일부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 행위가 제한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내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 등을 선거 구민들에게 알리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정당이 개최하는 강연회나 연수 등 정치 행사에 참여할 수 없고 정당의 선거 대책기구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방문도 제한됩니다. 산림청이 올해부터 소나무 재선충병의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약을 뿌려 방수포로 덮는 훈증 처리 대신에 파쇄 방식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소나무를 베어낸 뒤에 가까운 곳에 처리목을 쌓아놓다 보니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수지옆 공터, 재선충병에 감염된 수백여 그루의 소나무가 베어진 채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청정 지역에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을 방치하고 있다며 불만입니다. 큰 병을 부르는 전충에 감염된 소나무들 여기 갖다 놓으면은 청정이 여기는 뭐 누가 봐도 감염된다 하는 건 기본 사실입니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재선충병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에 약을 뿌려 방수포로 덮는 훈증 처리 대신 파쇄 방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재선충병 감염목과 감염 우려가 있는 나무까지 모두 베어내다 보니 처리목 더미는 곳곳에 늘어났지만 방수포가 찢어지거나 벗겨지는 등 추가 오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근에 뭐 주민들의 어떤 동의 같은 걸 받아가는 없어요. 전혀 없고 당연히 기관이다 보니까 농지공사에서 허락을 해줬겠죠. 작업을 담당하는 산림조합은 다음 달 말까지는 매개충이 활동하지 않아 확산 우려가 크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요 매개충이 북방수염하늘소랑 솔수염하늘소가 있는데 북방수염하늘소가 이제 우하에서 알아서 깨서 나와가지고 이제 옮겨 다니는 시기가 4월 달이라고. 그래서 지금 공기가 3월 말까지. 방제 작업을 총괄하는 포항시는 베어낸 소나무를 모아놓을 장소를 구하기가 어렵다며 주민들에게 양해를 당부했습니다. 전수박도 붙이고 다 저거 해놨는데 지금 방제 작업 중이라고 3월 31일까지만 우리가 활용을 하고 그 3월 30일 이전에 다 치울 거거든요. 갖고 가서 다 파쇄를 해야 됩니다. 포항시는 다음 달 말까지 아직 채 베어내지 않은 피해목 11만여 그루와 숲속에 방치된 고사목 2만여 그루를 처리할 계획이지만 주민들과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에 120년간 있었던 경북도청이 오늘부터 안동 예천 신청사로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사는 앞으로 일주일 넘게 이어집니다. 이전 첫날 모습을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도청 이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곳은 이사를 앞둔 도청 축산 경영과인데요. 예전 같으면 직원들이 한창 업무를 보고 있을 시간인데 이렇게 개인 물품과 행정 서류들을 싸느라 지금 현재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삿짐만 5톤 트럭 156대 분량, 이사 비용만 2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도민안전실과 여성가족 정책관실 등 도청 6개 부서의 이삿짐이 트럭 24대에 차곡차곡 실립니다. 오전 일찍부터 시작된 이사 준비가 모두 끝나고 도청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이삿짐 트럭은 신청사를 향해 떠납니다. 안동서 만납시다. 축하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도청 이전은 실국별로 이뤄지고 오는 20일 행정부지사실, 자치행정국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도청 이사를 가게 되니까 되게 섭섭하고요. 어제 그 사무실 서류를 다 챙기면서 이삿짐을 챙기면서 되게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도의회와 도교육청도 15일부터 안동 예천으로 이전을 시작하고 경북지방경찰청은 내년에 새 청사로 옮길 예정입니다. 대구 시민 이렇게 많은 신세들 지고 또 더 가까이서 확실히 해서 대구와 경북이 에너지를 모으는 역할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경북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 행정구역과 도청 소재 불일치를 없애기 위해 시작된 경북도청 이전. 경상북도란 명칭이 붙은 지 120년, 대구 삼격동 청사에 자리 잡은 지 50년 만에 도청이 옮겨가면서 대구 경북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다시 쓰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동국제강이 지난해 별도 기준으로 매출은 4조 4,896억 원, 영업이익은 1,343억 원을 거두어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당기 순이익도 151억 원으로 3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동국제강이 지난해 본사 사옥을 매각하고 포항 이후판 공장을 정리했으며 차입금 상환 등으로 부채 비율도 낮춰 재무 구조를 개선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포스코가 철강 경쟁력을 높이고 영업이익 기여도가 높은 자동차 강판 등 월드 프리미엄 제품 판매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올해 월드 프리미엄 판매량을 26% 늘린 1,596만 톤까지 확대하고 판매 비중은 48.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설비 합리화와 신증설을 통해 강종 수도 지난해 1,678종에서 올해는 2,032종까지 늘립니다.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 비중은 전체의 38.4%에 불과하지만 영업이익은 전체의 50%를 넘고 있습니다. 묵은 쌀로 만든 사료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이달 말부터 공급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마련한 쌀 특별 재고 관리 대책에 따라 2012년산 쌀 9만 9천 톤을 이르면 이달 말부터 킬로그램당 200원에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쌀을 사료로 쓰는 것은 국내에선 처음이지만 외국에선 이미 정착 단계라며 지난해 말 소와 돼지, 닭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기여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석조 문화재의 도시 경주에서는 돌 작업을 하는 작가들의 자부심이 남다른데요. 집채만한 바위를 떡주무르듯이 하는 그들의 작업장은 어떤 풍경일까요? 김가영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육중한 돌이 작가의 손끝에서 솜털 같은 바람이 됩니다. 차갑고 딱딱한 돌로 바람을 주제로 조각하는 민태현 작가입니다. 세월이 좋아져 큰 바위를 깨고 나르는 수고는 덜었지만 여전히 힘든 돌 조각. 돌이 좋아 17살 때부터 석공예를 했던 작가에게 돌은 어떤 의미일까요? 돌 작업은 너무나 힘듭니다. 힘들지만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분명히 저에게 대가가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돌 조각은 좋은 돌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떨어져 나가면 다시는 붙일 수 없기에 더 꼼꼼하게 살필 수밖에 없는데요. 값싼 중국산에 밀려 석조의 현실이 어렵다지만 올해 부산과 울산에서 2번의 개인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월 대보름 기원무 기획 공연이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열리고
한남식 작가의 주전자전 두 번째 이야기는 경주 예술의 전당 알천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가영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울진의 한울원전 3호기가 정기안전점검인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발전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울 3호기는 앞으로 석 달여 동안 핵연료 교체를 비롯해 각종 설비와 기기 정비 작업을 거친 뒤 오는 5월 말쯤 발전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한울 3호기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고장을 일으키지 않아 국내 한국형 원전 가운데 가장 긴 2,388일간의 무고장 안전운전을 달성했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장량동 주민센터에서 장량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을 설명하고 양덕 승마장의 마당 활용 방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들었습니다. 포항시는 16억 원을 들여 양덕동 실내 승마장을 스포츠 시설로 바꾸어 탁구장과 스쿼시, 실내 골프 연습장 등을 오는 5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이와 함께 160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국민체육센터가 오는 2017년 말에 준공되면 양덕동 인근 주민들이 쉽게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대학교 제62회 학위수여식이 오늘 교내 평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학위수여식에서는 전문학사 917명이 학위를 받았으며 2년제 전체 수석은 국방전자통신과 최혜미 씨가, 3년제 수석은 치위생과 차서율 씨가 차지했습니다. 정창조 총장은 졸업 후에도 배움의 끈을 놓지 말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추워집니다. 민미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포근한 날씨 속에 오락가락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일요일까지 꽤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아침과 낮까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눈이 내리기도 하겠는데요. 오후에는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까지 우리 지역과 울릉도 독도에서 10에서 40mm 정도고요.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 지역과 울릉도 독도에서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동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점차 구역이 확대되겠습니다.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울진 8도, 포항 13도, 경주 10도, 한낮에는 영덕 16도, 포항 17도, 경주 18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는 내일 흐리다가 일요일에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울릉도와 독도 11도, 한낮에는 울릉도 독도 모두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내일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 비는 일요일 오후에 그치겠고요. 이후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 문화를 발전시켜 주민들의 문화 복지를 실현하는 문화 특화 지역 조성 사업을 지난해 한 곳에서 올해 7곳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42억 원을 포함해 105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됐고 올해에는 25억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포항과 구미시 등 2곳은 문화도시형 사업, 영천의 별별 미술마을 등 5곳은 문화마을형 사업으로 추진되며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전문인력 인건비 등이 지원됩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대구, 경북에서 발생한 강력범죄와 교통사고가 지난해 설 연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와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설 명절 특별 방범 기간 발생한 5대 범죄는 지난해보다 대구는 7.9%, 경북은 2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경북은 130건으로 지난해보다 40%가 줄었고 대구는 124건으로 19.6%가 줄었습니다.
오늘부터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됨에 따라 보복운전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중앙선 침범과 진로 변경, 급제동, 앞지르기, 소음 발생 등 9개 위반 행위를 반복하거나 연달아 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난폭운전을 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형사 입건 시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돼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구속될 경우 면허는 취소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2년에 걸쳐 영덕 50천과 울진 왕피천 등 국내 수산자원 보호구역 30곳을 대상으로 수산자원과 수질, 퇴적물,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이번 조사는 제도 도입 이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개발 민원이 많고 수산자원 보호 필요성이 적은 곳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고 필요성이 높은 곳은 구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까지 수산자원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오늘 다음 달 1일자로 시행되는 교원 인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860여 명과 중등교사 1,390여 명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편 초중등 신규 교사 임용 사항은 신원조사와 결격사유 조회가 완료되는 대로 추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 경북지역본부가 지역 중소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돕기 위해 차이나데스크를 개설해 운영합니다. 차이나데스크는 무역협회와 코트라 등 수출 유관기관과 관세사, 변리사 등이 참여해 한중 FTA 활용 방법과 비관세 장벽, 규격 인증 등 분야별 전문 정보를 중소기업에게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무역 전문가를 전담 배정해 바이어 발굴과 계약, 외국어 통번역 등을 지원하는 마이 오피스도 함께 운영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내일 모리모토 도루 일본 오사카 부립 지카스 아스카 박물관 부관장을 초청해 일본의 고훈시대에 대한 특강을 개최합니다. 일본 고훈시대 고고학을 전공한 모리모토 도루 부관장은 일본에서 손꼽히는 고훈시대 연구자로 고훈시대를 4단계로 나눠 각 시기의 특징과 변화상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고훈시대는 한자어 고분의 일본어 발음으로 일본에서 대형 무덤이 집중 조성된 3세기 중역부터 6세기 후반을 뜻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